올라갔을 때는 무조건 사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네. 어려울 때는 좀 피하는 게 좋은 거죠. 기다리면 항상 기회는 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 중소형주는 어쨌든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증권사에서 꼽은 또 유망 중소형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건데 9개 증권사의 스몰캡 애널리스트로부터 올해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이제 28개를 추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28개가 이제 여기 영상에 나오고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뭐 인터로저, 정다운, 뭐 넥스틴 여기 총 26개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대표님 좀 좋게 생각하신 종목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것도 있고 네. 좀 차트를 한 번씩 봐도 괜찮고. 아,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좀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의 차트를 함께 분석해서 보는 걸로 우리가 증권사가 좋다고 해서 이거 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두 곳 이상 증권사가 유망하다고 꼽은 종목은 인터로저가 유일했다. KB증권가 하이투자증권이 추천한 인터로저는 국내 1위 콘텐츠 렌즈 제조업체다. 국내에서 자체 브랜드로 클라렌을 운영하고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사업을 하고 있다. 리오프닝 취소와 더불어 신제품 출시, 해외 진출 확대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현동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세계 4대 콘텐츠 렌즈 업체를 신규 ODM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인트로저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권사 추정치 평균은 전년 대비 38.7% 증가한 391억 원이다. 1개월 전 추정치 371억 원 대비 5.4% 상향 조정됐다고 하는데 인터로저 종목 원래 좀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21선까지 조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주식은 올라가면 뭐라고요? 올라가면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 실적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무조건 사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그러고서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최소한 61선, 21선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좋죠. 그러니까 잊은 듯이 있다가 만약에 더 떨어져서 뭐 한 3만 원 이 정도면 뭐 사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까지 떨어진 기다렸다가 훅 날아가면 이제 훅 날아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라는 거는 지금 그렇게 미래 전망까지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반영이 된 거고 벌써 이거 이제 리포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리포터가 좋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사인이 나오니까 쭉 올라간 거예요. 쭉 올라갔다가 이제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 그 거래도 이거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주가가 싼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이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거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이런 거, 그 반영이 된 거고 조금 더 떨어져야지.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참고로만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급된 종목이 인터로저 외에도 리오프닝 수혜주가 추천 목록에 다수 포함됐다. NH투자증권은 호텔과 복합 쇼핑몰 운영하는 서부 T&D를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장인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해외 관광객이 유입되면 점유율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내년부터 이 호텔에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 카지노 시설이 입점하기 때문에 10년간 추가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를 하죠. 이게 서부 T&D는 원래 자산주예요, 자산주. 자산 가치가 과거에 자산주라는 말이 20년도 더 됐죠. 그때 한때 이제 자산주라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물론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또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산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이건 전형적인 그 부동산 자산주인데 그때 이쪽에는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거래량이 되게 터졌죠. 많이 올라갔다가 급락을 한 거죠.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월 20일인데 뭐 특별한 날이었나요? 용산에 아. 윤석열 당선인. 당선인이.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혜주다 그래가지고서 급등을 했다가 네. 급등이 아니고 급등해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전날 시간에 상한가 가가지고 급등했다 나왔다가 그냥 쭉 떨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요럴 때, 요 며칠 동안 요렇게 다지잖아요. 요럴 때는 사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 21선에서 이탈했죠. 요거 좀 무거운 주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추천하신 분이 네. 뭐 잘 알아서 추천을 하셨겠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이라. 그렇죠. 안 좋아하실 수 있죠. 거래량도 많지 않고 네. 제가 거래량 많지 않은 주식은 잘하지 별로 않으시죠. 잘 안. 아무래도 트레이딩을 좀 중심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러나 한참 기다려야 되는 주식이고 기업 가치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네. 호텔도 있고 복합 쇼핑몰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런 쪽에서 회사는 되게 제가 보기에 괜찮은 회사거든요. 자, 다음 종목 좀 말씀드리면 또 대신증권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노닉을 추천하셨는데 한경래 대신증권 연구원은 루트노닉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주로 수출하고 있어 리오프닝에 직접적 수혜를 받고 있다며 통상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올해 1분기는 작년 최성수기인 4분기에 맞먹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실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거 꾸준히 올라간 거예요. 꾸준히. 네, 꾸준히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21선에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지금 사기는 좀 애매한 거죠.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게 떨어졌으니까 61선까지 떨어질는지 좀 이만큼 올라간 거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 올라간 게 18,000원부터 3만 원 될 때까지 올라갔으니까는 거의 30% 이상, 40% 정도 올라갔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훼손이 됐으면 조금 물론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한번 네.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섣불리 중간에서 사기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 미용기기, 의료기기 또 이제 그쪽에서 회사는 다 좋죠. 그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자,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 있는데 현대이지웰은 가치투자명가 VIP자산운용이 지분 5.33%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이지웰은 국내 최대 기업 복지몰을 운영한다. 작년 3월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되면서 범현대 계열사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NH투자증권은 국내 1위 온라인 종합결제 사업자인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추천했다 했는데 일단은 이제 현대이지웰. 이게 거래량이 이게 별로 없는 주식이에요. 이것도 원래. 그런데 여기까지 떨어져 있으니까는 딱 다니까 조금 반등했죠. 네. 오늘 300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 이 주식은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 회사는 좋은 회사.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물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력 회사가 그래도 대기업이니까는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일단은 여기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좋네요. 그죠? 오히려. 그런데 이것도 또 깨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주식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좋다고 하셔서 사실 VIP 자산운용 우리나라 가치 투자로 유명한 회사 중 하나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데가 또 사실 지분 5.33% 보유하는 거는 결국 작은 금액이 아닐 텐데. 그렇죠. 꾸준히 사고 배당받고 그런 거죠. 만약에 이런 거 지분 공시로 이제 보고 개인이 따라 들어가도 될 때와 안 따라 들어가야 될 때는 좀 혹시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이죠. 자기 취향.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슈퍼게임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특정한, 지금 말씀하신, 믿을 만한 회사에서 저 주식을 샀다 그러면 쭉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개인 투자가들도 실력이 원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자기 형편,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은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투자가들 실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그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고 또는 연기금이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 들어가지 마라. 수익률이 좋은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연기금 뭐 1년 수익률 이렇게 보면 아주 형편없을 때도 있잖아요. 결국에 장이 좋을 때는 거기도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좀 우리가 주식 투자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요번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 큰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증권회사가 주식 옛날에 잘했으면 부도나고 망하지 않았겠죠, 전부 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믿을 게 아니고 투자는 오로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런 리포트 나오는 거는 저도 이제 증권회사, 각 증권회사, 그래서 어떤 증권회사 리포트가 좀 괜찮고 어디는 조금 좀 부족하고 이제 이런 게 나름 판단이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길러서 자기 취향에 맞는 이제 종목. 이거 괜찮은데 공감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사야지. 증권회사에서 리포터로 나왔다고 하면 벌써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기업 탐방을 하고서 리포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에서 그게 장이 좋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리서치 센터에서 어떤 기업을 탐방했다. 그래서 리포터 나오기 전에 벌써 그게 그 주변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원래 이해상충 면에서 그런 게 오픈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리 리포터 나오기 전에 주가가 보통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장이 좋을 때. 그럴 때는 추세가 계속 가니까는 그럴 때는 조금 늦게라도 올라타도 괜찮은데 지금은 장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벌써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기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리포터가 나온 거. 그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장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장이 그럼요. 상승한 장에서 내가 돈을 벌기 쉽지 어려운 장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2020년 그때 그 상승장을 얘기하면서 그때 참 주식하기 좋았다 얘기 많이 하시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로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시장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잠깐의 반등이야. 더블 딥 온다. 이게 오를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 상승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쉬었던 거 보이지만 그때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 들어간다면. 이게 참 지나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장을 판단하는 혹시라도 뭐 어떤 지표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꺾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무슨 이유를 달고서든지 주가는 항상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섣불리 보유한 종목을 다 팔지 말라는 거예요. 비중 가지고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고 일단은 떨어지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다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고서 잘못 샀다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또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고 요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래 금리 인상만 리스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줄은 그거는 누가 알았겠어요. 또 이게 초기에만 해도 단기전으로 그냥 끝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장기전으로 가면서 세계 경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섣불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 눈치를 보고서 이게 조금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손절할 때는 그냥 가감히 손절을 해버리고 그러고서 살 때는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조금 덜 먹더라도 바닥을 확인하고서 터닝할 때 사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기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탄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전쟁. 이 주식시장은 전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전쟁터거든요. 거기에서 실탄이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탄이 안 떨어지게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강의는 그 시장을 이기는 실전 투자라는 강의로
그 대면 강의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네.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서 보면은 장을 이기기는 어렵고 어려울 때는 좀 피하는 게 좋은 거죠. 조금 참고 기다리면 항상 기회는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다렸다가 이 주식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락하는데 거기서 이 호기롭게라는 게 통하지가 않죠. 주식시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그거고 수익이 나느냐 손실이 발생하느냐 그런 얘기고 결국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크나큰 데미지거든요. 이게 회복 불능. 다시 말해서 이 주식 투자를 돈으로 따지면 집 나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수도 있어요.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아주 큰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자르고 그 매수를 하더라도 아주 소량 네. 우리가 보초라 그러죠. 보초. 그 보초를 세워놓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다음 연결될 종목은 전자담배 기기를 생산하는 이렌텍은 작년부터 증권가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중소형주로 꼽힌다. 두 회사는 각각 대신증권가 하나금융투자의 추천을 받았다. 이엠텍과 이렌텍 주가는 최근 1년 새 각각 97.59%, 194.75% 급등했다. 이엠텍은 KTNG의 전자담배 기기인 릴 하이브리드 2.0을 공급한다. 이렌텍은 릴 솔리드 2.0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증권가에서는 담배 시장의 패러다임이 일반 관련 담배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자담배 기기를 생산하는 두 업체의 성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엠텍과 이렌텍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퍼는 각각 10.7배와 9.6배로 글로벌 경쟁사인 스웨덴 롤라토 15.9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자, 이엠텍과 이렌텍입니다. 요때 공시가 나온 게 네. 담배인상공사 네네네. KTNG죠. 네.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그 KTNG에 3,700억 이게 공급한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사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졌었나 봐요. 요때가 주가가 급락할 때였었거든요. 네. 지수가 그때에 오후 2시 반인가 그때쯤에 발표를 했는데 월요일 날에 요 날이네. 2월 14일 날 월요일 날에.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거죠. 좀 급락. 그랬다가 다시 대반등이 일어났다가 재차 이제 재료가 소진된 거예요. 3,700억이면 무진장 많은 돈인데, 그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나온 거죠, 리포터가. 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 네? 거의 14,000원 밑에서 24,850원까지 갔으니까 만 원 이상 갔죠. 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21선까지는 좀 떨어지면 네. 좀 사도 지금 리포터 나온 것처럼 네.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재작년에 적자였다가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흑자 전환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네. 그 호재하고 맞물려가지고 거기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다시 대반등 쭉 떨어졌다가 이제 그 리포터 나오면서 네.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는 쭉 올라갔던 거예요. EMT는 EMT는 그래프가 조금 나쁘죠. 그것보다. 네. 요거는 가격이 조금 높으니까. 그리고 거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래도 21선이 우리가 버티는지 보고서 네. 그때 사자고요. 만약에 이거를 못 버티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고서 터닝하는 거. 이것도 역시 요때 리포터가 나온 거 요때. 그러니까 리포터 나온 시기가 비슷해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동방성기인데 증권사 한 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24개 종목 가운데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전년 대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동방성기다. 작년 5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올해 40억 원으로 716.3%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선박용 배관을 주로 생산하는 조선기자재 업체다. 이 회사를 추천한 오현진 키움증권연구원은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조선사의 기자재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며 건설 등으로 전방 산업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 이게 좋은 주식이에요. 이거요? 아, 드디어. 자, 동방성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싸잖아요. 이거 그 3,000원도 안 됐던 주식이거든요. 네. 2,000원대 있던데 이때는 관리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박 기자재, 예?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우리나라가 그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납품하는 그 기자재 업종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리 종목으로 있다가 그 이제 관리에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 후장이 올라간 거예요. 후장이 올리면 거래 별로 없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지금 사기에는 좀 불편하죠. 요것도 역시 조금이라도 좀 쉬고 있을 때, 이거 오늘만 해도 10%근 가까이 9%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좀 사면 좋지 않을까. 요번에 올라간 거는 요 리포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은 좀 쌀 때 사두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언급된 종목이 되게 많았는데 동방선계에서 이게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혹시? 일단은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게 있거든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그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가권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좋으니까 고가권에 있지. 그러니까는 계속 성장해야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요번에 SK 하이닉스 같이 실적이 되게 좋아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가격이 높은 고가권에 있는 주식들은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고 증권사에서 예측한 것보다 실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질 일밖에 없죠. 고가권에 있는 거. 근데 싼 주식들은 과거에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다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동전주는 제외하고 보통 2,000원, 3,000원짜리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2만 원, 3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일 때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 휴마시스 같은 경우 1,500원, 1,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2만 원이 넘게 올라가니까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 돈도 진단키트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싼 주식이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 같으면 10배도 갈 수가 있고 5배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 고가권에 있는 거 5만 원 넘고 7만 원 넘고 물론 그게 10만 원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벌써 시장에 다 반영이 됐던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무슨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적이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경쟁이 격화가 된다든가 또는 납품하기로 했던 거에 어떤 하자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급락할 일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동방선기 같은 게 지금은 올라서 단기간에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단기가 오르면 좀 부담스럽지만 조금 떨어지면 그러니까 종목은 3,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뭐 누가 거기에 5,000원 가고 10,000원 간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런 주식이 오히려 마음 편하고 기업 입장에서 관리 종목에 들어가면 수모죠, 수모.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골쇄신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저런 데 들어가면 안 되겠다. 기업도 그렇게 반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런 기업들이 오히려 성장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제 한 가지 우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혹시 뭐 이제 신규 투자를 하고 그럴 때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죠.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이제 기업이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가 보면 그럴 우려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발행해서 주식수가 많아진다든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다든가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단순 가격이 싼 주식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도 또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아까 언급된 서부 T&D 같은 경우 기사 말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 5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올해 221억 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증권사에 보고 있다는 거는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지금 이미 다 반영된 걸까요? 주가에 아니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뭐로 손실이 났는지 모르지만 자산주라 그랬잖아요. 자산주. 그러니까는 이제 회사가 그 정도 손실은 뭐 커버하기에 충분할 거다. 그러니까는 복합 쇼핑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그게 영업이 됐겠어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제대로 이렇게 리오프닝 되면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좋을 거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주나 여행주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 매출도 없고 그러는데 안 떨어진다.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그 리오프닝이 되고 경기 재개가 되고 거리두기가 없는데 오히려 안 올라가죠. 이미 반영됐어요.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네. 미리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거리두기가 지금 해제가 됐는데도 네. 주가들이 좀 지지부진한 면이 많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이미 뜨고 있을 텐데 국내 주요 증권사가 꼽은 유망 중소형주 이제 총 9개 증권사가 총 28개 종목을 추천한 건데 네. 그럼 이렇게 이제 28개 중에서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나마 괜찮다고 보시는 한 3개 정도는 뭘까요? 워낙 뭐 증권사들 말씀하신 종목이라서 첨보 같은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첨보. 네. 첨보가 지난번에 전환사채 2,700억인가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네.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바닥권이죠, 여기. 네. 거기가 26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이제 반등하려고 그러는데 그래프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 첨보 참 좋은 회사라. 네. 2차 전지.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좀 좋은 거로 보고 있고 네. 또 바이옵트론이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보기에 일종의 그 인쇄 회로 기판, 특히 이제 애플이나 반도체 기판, 삼성전기나 애플의 반도체 회로 기판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네. 그 회로 기판 쪽이 상당히 그 성장성이 좋고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싸잖아요. 지금 10,000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언급한 첨보로 하나금융투자에서 언급한 바이옵트로 한 개만 또 한 TSE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TSE. 이것도 쭉 뻗고 있네. 이건데 이건 차트가 너무 많이 좋은데 올랐네요. 가격이 많이 올랐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조심하시고. 근데 이거 거래도 적고 보니까 아주 뛰어난 회사 같으네. 실적도 좋고. 근데 너무 가격이 좋은 거는 좀 제외하시고. 네. 차트로만 보면 이제 아셈스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아셈스.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거네. 네. 신규. 아셈스. 신규 상장주인데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신규주인데 거래도 많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좀 살펴보면서 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근데 나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좀 좋게 보셨던 동방성기는 지금은 안 꼽아주시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조금 떨어져야지 이제 떨어져야지. 개별주 성향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제가 깊이 있게 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뭐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나 이제 그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데 투자하기 전에 가격이 조금 좀 낮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저거는 일종의 개별주 성격이죠 동방성기. 네.